여러분은 각자 나 자신과 친하게 지냅니까? 사람마다 좋아하고 선호하는 유형이 좀 다르죠. 네. 그 안에는 본인의 성향이나 경험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제가 이렇게 상담 장면에 오는 분들을 보면 대개 두 가지 이유로 오십니다. 하나는 진로 문제, 하나는 관계의 문제인데요. 특히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는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할까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계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관계는 나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는 바로 내 자신인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나 자신을 과연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보면 현대인들의 맹점은 자기를 점차 잃어버리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나의 욕구는 어떤 건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자기를 잘 살필 여유도 가르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나를 잘 들여다보고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 자신과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비로소 보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 맺기의 바탕이 됩니다. 네. 우리는 사실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핵심은 결국 자기 평가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태치먼트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먼저 소개할게요. 애착이란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긍정적인 정서 관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 맺는 관계인 어머니나 아버지 등의 가족 이외에도 애정을 주는 사람 등 다양한 사이에서 애착은 형성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부모와 가정 안에서 안정적인 관계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애착 이론의 유명한 에인즈월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서 애착 형성의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그 실험 상황 설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실험자가 어머니와 아기를 실험실로 안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는데요. 아기가 노는 동안 어머니는 앉아 있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방을 나갑니다. 낯선 사람이 아기에게 다가가 말을 걸 때 아기가 불안한 반응을 보이면 진정시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와 아기를 반기고 필요하다면 아기를 안아주거나 진정시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관찰해서 네 가지 유형, 안정형, 회피형, 의존형, 혼란형 또는 두려움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안정형의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잠시 불안감을 느끼지만 엄마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앞에 보이면 금세 이제 진정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 누군가 옆에서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다독이고 위로해주면 그 위로를 받고 극복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맞닥뜨리는 위기 극복에 그 힘을 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자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평가는 사실 살아나가면서 타인과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맺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받은 경험,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정서적인 지지를 경험한다면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의 바탕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의존형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자기가 내린 결정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려고 하고 그것을 좀 편안해하죠. 근데 만일 본인이 애착이 갖는 대상과 좀 관계가 멀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그럴 때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을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회피형입니다. 관계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쉽게 물러나 버리거나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고립되기 쉬운데요.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굉장히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관계 안에서의 불편함이 감지가 되면 즉시 빠져나오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처가 많은 유형이 혼란형 또는 두려움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이나 평가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혼자 있는 것도 사실 고통스럽고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있어도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이나 욕구가 있지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쉽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서적인 돌봄과 지지가 필요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은가요? 대개 아마 한 가지 유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내 자신은 대체로 어느 유형에 조금 더 가까운지 들여다보면 그것이 참 좋은 시작일 것 같습니다. 안정형 이외에는 사실은 모두가 불안정한 애착의 상태입니다. 혹시 내가 불안정한 애착의 상태라면 작은 변화가 필요할 때겠죠. 그 변화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알고 나 스스로를 먼저 이해하는 태도가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내가 어느 지점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면 안정감이 떨어져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들인지, 나의 욕구나 또는 나만 아는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상태가 필요한데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했을 때에는 나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 사진 들여다보듯이 내 안에 이런 경험이 있었지. 맞아, 나는 이런 결핍이 있어. 참 내 안에는 들키기 싫어하는 낮은 자존감이 있어. 맞아, 상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가 봐 라고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스스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에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까진 오케이. 근데 수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다시 그리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즉 사랑의 재경험이 필요하죠. 목회 상담가인 존 샌포드가 그 Soul of Relationship이라는 영혼의 관계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영혼의 1차적 기능은 관계이며 자아와 내면의 관계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관계이다. 이것이 깨진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가능하다. 영혼이 우리 자신과 생생한 연결이 없다면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에 따라 경험에 따라 애착 유형은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애착 대상과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차츰 안정형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혹시 어릴 때 부모와의 경험이 좋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긍정적인 경험을 보다 더 자주 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망을 갖고 기대함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그 사랑의 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나는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주로 어떤 감정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잘 관찰해서 다음 주에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